1번 봅시다. 오른쪽 편은 두 영화 A, B를 관람한 사람을 대상으로 영화 선호도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조사 대상자 중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남자야. 그럼 남자라는 게 전체 14 플러스 X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상황에서 B 영화를 선호할 확률 14 플러스 X에서 이걸 전체 기준으로 B 영화 선호한 남자는 X. 이게 얼마다? 8분의 1이다. 그러면 뭐 문제 푸는 거야. 8X는 14 더하기 X니까 X가 얼마다? 2다. 여기까지 했습니까? 자, 근데 내용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게 식이 나왔는지를 얘기를 좀 해야 된단 말이야. 잡는 거를. 그러면 A라는 사건을 뭐라고 할까? A라는 사건을 오케이? 남자를 고르는 사건이야. 그럼 B라는 사건은 뭘까? B 영화를 선호야. 그러면 이 문제가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P, B 기분 A라는 뜻이야. B 영화를 선호했는데 남자 중에서. 그래서 PA분의 PB 교집합 A가 된 거예요. 근데 PA가 실제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싹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38 더하기 X분의 남자 몇 명이에요? 14 더하기 X가 된 것이고 PB 교집합 A가 38 더하기 X 전체 분의 X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쌤이 줄여서 14 더하기 X분의 X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단 뜻이에요. 다시 천천히 써가면서 이 A 사건, B 사건을 왜 이렇게 잡고 조건부 확률이 됐는지 의미를 한번 좀 봐달라는 얘기예요. 어잉? 어잉. 그래서 여기서부터 쌤이 계산을 해준 거예요. 소연아, 됐나? 계산은 쉽죠? 자, 다음! 328번. 뒤로 좀 넘겨볼게요. 328번. 문제를 푸는 거는 계속 이 요령을 보세요. 자,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한 확률이 80%야. 그러면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할 확률이 몇 퍼센트? 80%가 0.8이라고 해도 되고 10분의 8 적어놔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소수 계산을 다 못하니까 쌤이 분수로 적어 놓을게요. 10분의 8 혹은 5분의 4 바로 해도 되겠나? 그러면 암인 사람을 암이 아니라고 진단할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것도 깔아도 달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달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두 번째는 암이 안 걸린 사람을 암이 걸렸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몇 퍼센트? 5%. 100분의 5니까 20분의 1이고 암이 안 걸린 사람을 암이 안 걸렸다고 판단할 확률은 20분의 19야. 됐습니까? 쉬운 거는 웬만해서 질문에 있는 걸 하지만 학교에서 문제를 꼬아내면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상황을 알아놔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의 비율이 10%야. 실제가 암에 걸린 사람이 몇 퍼센트? 10%면 암이 안 걸린 사람이 몇 퍼센트야? 90%야. 자, 그러면 한 명을 이 의사가 진단할 때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아야 돼.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의사의 입장에서는 암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암에 안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하는 거를 싹 다 더해야 된다는 거야. 일단 진단 자체가 암에 걸렸다고 무조건 한 거야. 돌파리가.
맞죠? 무조건 암 걸렸다고 그냥 한 거야. 맞죠? 그래서 암 걸린 사람이 암에 걸렸다 확률이 5분의 4밖에 안 돼. 이거 바로 확률이 나왔지? 다만 실제 비율이 암에 걸린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가 100분의 10, 암에 걸린 사람이 100분의 10, 맞죠? 그 사람이 암에 걸려서 암에 걸렸다 판단될 확률이 얼마입니까? 5분의 4고, 암에 안 걸린 사람은 100분의 90인데 암에 안 걸린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판단될 확률은 2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여기까지 했습니까? 두 개를 더하면 답이 끝인 거예요. 앞에 약분해서 해볼까? 50분의 4, 25분의 2. 여기 약분하면 10분의 9, 10분의 9, 10분의 9, 10분의 9, 200분의 9. 그럼 200으로 통분하는 게 맞겠네. 200분의 8 곱하면 16 더하기 9, 200분의 25, 8분의 1. 암에 걸렸다고 진단 확률이 8분의 1이죠. 수연아? 지금 내용 받아들여지겠나? 가면? 물어보고 있나 혹시? 근데 어? 적정 확률에서는 저거를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곱하고요. 이거요. 이거는 곱셈 정리죠, 사실은. 조건부 확률 안에 곱셈 정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나누는 거지. 곱셈 정리는 뭔데?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만약에 쓰자면 PA 기분 B를 만약에 조건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찾아라 하면 PB의 PA 교집합 B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곱셈 정리라는 개념은 A와 B가 일어나는 거야. A와 B가 다 일어난 거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먼저 B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난 걸 찾아보자. 라는 게 곱셈 정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A 기분 B에 해당하는 게 암에 걸렸다고 판단이 된 상태야. 암에 걸린 확률이, 암에 걸린 사람이 10%지, 10%지? 그 사람에 대해서 확률이 5분의 4가 곱해졌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공식으로 이거를 다 설명을 하자니 풀이 쓰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사실. 알겠나요? 그래서 차라리 숫자 적고 감점 당하더라도 일단 계산만 다 해요. 알겠나요? 그리고 적었다고 감점이 해봤자 뭐 1, 2점밖에 더 바꿨나? 한글까지 다 안 적었다고. 알겠나요? 쓰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교과서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그 숫자랑 풀이 보면서 이거 대응되는 걸 찾는 거를 오히려 해야 돼요. 알겠나요? 처음부터 한글을 이해하고 하려고 하면 안 돼. 계산 과정 자체를 이해해놓고 뒤에 한글을 갖다 붙이는 느낌으로 여기를 조건부 확률을 봐야 돼요. 다른 거 질문? 227? 오케이, 327.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사실 풀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자, 장마철에 비가 온 다음 날 또 비가 올 확률이 얼마 돼요? 2분의 1이야. 비가 온 날 비가 안 올 확률도 2분의 1이라고 확률이 따진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5분의 1이면 비가 안 온 날 비가 안 올 확률도 5분의 1밖에 돼요.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1이구나.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했어. 이 지역에 장마철에 월요일 날 비가 왔어. 월요일 날 비가 왔어. 수요일 날 비가 와야 돼.
그럼 화요일 날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안 오고 갈 수도 있고, 오고 갈 수도 있는 이 상황이 두 가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내용 받아주겠나요? 자, 그럼 생각해봐. 원로에서 화요일 갈 때 비가 오고 안 오는 건 어디야? 2분의 1. 안 오고 오는 거는 5분의 1. 이게 끝이란 뜻이에요. 생각보다 이렇게 도식하면 쉬워요. 비가 오고 오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되니까 4분의 1이에요. 두 가지 상황은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더해서 20분의 7. 상황 케이스를 빨리빨리 이해를 해야겠죠. 월요일 비가 오고 수요일 비가 왔어. 화요일은 어떻게 됐지? 상황에 따라 다른 거 두 가지밖에 안 나왔어. 그에 대한 확률들이 여기가 다 나와 있으니까 표를 보면서 쌤이 했다는 거예요. 다음. 무슨 있어? 없어요? 혜인아 있어? 있어? 혜영아? 혜인아 있어? 서영 없어? 331. 331? 오케이. 그래서 글이 읽히는 게 어렵다. 학평이 돼서. 어느 학교 2학년 학생의 일본어와 중국어 중에서 한 과목을 반드시 수해야 돼. 그럼 일본어를 이수한 학생이 전체 몇 퍼센트? 그러면 중국어는 전체 몇 퍼센트겠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 자, 이 중에서 여기서 40%가 안경을 끼고, 그럼 60%는 안경을 안 끼겠네. 이렇게 본 거야. 표는 보세요.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 중에서 70%는 안경을 쓰고, 30%는 안경을 안 쓰겠네.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써주세요. 자,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2학년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야. 안경 쓴 학생이 있어. 근데 그게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이었을 확률을 물었지. 일단 안경 쓴 사람 다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뭘 봐야 되나? 일본어 플러스 안경을 낀 사람, 중국어 플러스 안경을 낀 사람. 이게 전부 안경을 낀 사람이야. 여기서 뭘 골라라 했어? 중국어 플러스 안경을 낀 사람을 찾아내. 자, 그러면 일본어를 한 사람이 전체의 40%인데 이 40% 중에서도 40%가 안경을 낀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 뜻이 100분의 40, 일본어 중에서 40% 안경을 꼈다는 뜻이야. 100분의 40 곱하기 100분의 40이라는 게. 이번에는
중국어 중에서 안경 낀 사람 보면 60%가 전체인데 그 60% 중에서도 70%가 안경을 낀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100분의 60 곱하기 100분의 70이 돼요. 그러면 분자도 100분의 60 곱하기 100분의 70을 한 거예요. 그러면 100분의 40, 뭐 이렇게 공은 다 떼도 되니까 16 더하기 42분의 40이라고 문제를 볼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아니면 이해되나, 이거는? 왜요? 오케이. 이영. 안 돼? 안 괜찮은 것 같은데요. 58분의 42. 뭐로 약분되죠? 2로 하자. 더 이상 되나? 안 되네요. 교수님. 됐습니까? 상황 케이스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딱딱딱 나눠서 봐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뭘 묻는 건지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네. 됐나요? 다른 거 질문? 없어요? 수연아 더 있어? 없죠?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잘 들어봐요. 자, 독립시행의 확률을 보는데 이 공식이 지금 이항 정리해서 봤던 공식인 거 이해되겠죠?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쌤이 얘기를 할 거예요. 동선을 4번 얹어서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을 물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앞면이 4번 중에 3번이 나와야 되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거를 쌤이 O랑 X로 설명하면 이런 4가지 경우가 있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봐봐.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앞면이 안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죠. 그럼 이 경우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16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전부 다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이 될 거야. 이거를 싹 다 더한 게 답이 될 거야. 칠판 같이 봐줘. 됐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냐? 이 부분을 봐줘. 이 부분을 보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하면 4팩 나누기 3팩 1팩으로 볼 수 있겠니? 이게 4C3으로도 쓸 수 있는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문자가 2개밖에 없을 때는 조합이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555XX로 나열하는 경우가 5팩에 3팩, 2팩인 건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게 5C3으로 쓸 수도 있고 5C2로도 쓸 수 있는 개념인 거야. 같은 순열이 문자가 2개인 경우는 조합이랑 똑같은 개념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4C3, 4가지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 2분의 1이 똑같아서 그런데 사실은 앞이 몇 번 일어난 거야? 3번. 이게 앞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뒤는 몇 번 일어난 거야? 1번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랑 4C3에다가 2분의 1이 3번 일어나고 2분의 1이 1번 일어났어. 이게 됐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독립시행이란 말이 용어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시행, 사건, 동전 던진 게 저게 시행이야. 근데 4번을 던지는데 각각 앞면 나올 확률과 뒷면 나올 확률이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네 번째랑
관련이 있어, 없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네 번째 뒷면이 나오는 법 있어, 없어? 각각의 시행, 한 번 던졌을 때 그 시행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이, 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접근하는 방식이 하나를 정확해야 돼요. 지금 시행을 여러 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날 확률을 찾아야 돼요.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날 확률을 찾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지금 이거는 동전을 던진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예시를 다른 거를 해볼게요. 쌤이 주사위를 몇 번 던졌어? 6번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4번 나올 확률을 물었어요. 주사위를 6번 던졌지. 근데 한 번 일어날 확률이란 말이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3분의 1인 건 알겠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조건은 이게 돼야 돼요. 근데 몇 번 던져서 총? 6번 중에 4번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6번 중에 4번이 나온 거야. 3분의 1이 4제곱. 그러면 안 일어난 게 3분의 2가 몇 번 일어나야겠니? 2번 일어났다. 이거를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시작이 되려면 한 번 시행했을 때 확률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시작이. 저거를 신경 써서 문제를 바란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실 P 플러스 Q의 N제곱 P가 일어날 확률 Q가 안 일어날 확률이야. 그래서 N번 중에서 R번이 P가 일어났으면 Q가 N 빼기 R만큼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그럼 모든 확률의 합은 얼마입니까, 실제로? 1이죠. 그래서 P와 Q의 합이 1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1 빼기 P라고 적은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래가지고는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쌤이 57쪽 부분 하고 여기는 여러분이 기초문제도 쌤이 좀 뽑아서 한 번 더 줄 거예요. 알겠죠? 하고 응용 문제까지도 외우는 게 한두 개 있어야 돼요. 자, 뭘 볼 거냐면 309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 시행에서 5의 눈이 나온 사건은 A라 했을 때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하나만 지금 확률을 찾았다는 거야. 아까 쌤이 한 회에 대한 확률 찾아라고 했지. 그러면 5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얼마입니까? 6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 애가 총 몇 번 던져? 3번 던져서 2번이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야. 3번 중에 2번이 일어났어. 6분의 1이 2번 일어났으니까 6분의 5가 한 번 일어났다. 이렇게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계산이 숫자가 커져. 당연히 거듭제곱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 좀 늘어요. 저렇게 되는 걸 아는 거 원리까지 하는데 계산을 안 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쌤이 이걸 하자면 사실은 쌤은 이걸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여기가 6이 분모에 3개가 있는 거 미리 적어놓고 5하고 앞에 거 계산한 게 3이죠. 낱개로 적어놓고 약분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72분의 5라고 죽었다. 쏘리. 72분의 5. 됐나요? 자, 310번 같이 읽어봅시다. 숫자 1, 2, 3이 각각 하나씩 적힌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임의로 한 개씩 3번 꺼낼 거야. 3번의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소수가 적힌 공이 2번 나온다 했으면 소수가 뭐밖에 없어? 소수는 2밖에 없지. 그래서 소수가 나올 확률을 찾으면 3분의 1이라는 거를 찾자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한 번의 시행에서 3개 중에 소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죠? 맞다. 3도 소수다. 쌤이 바보네요. 고마워요. 3분의 2네요. 됐습니까? 미안해요. 2랑 3 소수 맞죠? 이게 한 번 시행해서 한 거 이해됐죠? 이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거쳐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3번 중에 몇 번? 2번 나와야 되겠지? 3번 중에 2번이 나왔어. 소수의 눈이. 그럼 소수가 아닌 눈이 한 번 나와. 이렇게 보자면.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3이 3개 있을 거고, 3이 3개 적어놔도 돼요. 2의 제곱하고 3이 돼. 약분해서 9분의 4. 됐습니까? 응? 내가 미쳤구나. 독립과 종속도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미안해요, 쌤이 지금 정신을, 이걸 한 줄 알았네요. 독립과 종속부터 설명을 하고 했었어야 되네, 소리. 왜? 독립, 종속. 좀 순서가 엇갈렸는데, 이거 하고 잠깐 쉬고 할게요. 독립과 종속까지만. 진짜 미쳤구나. 설교했나? 알았어. 독립이란 개념을 다시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는 말이에요. 확률이라는 게 우리가 분수를 한 계산 숫자죠. 상수죠. 숫자 값이 안 변한다는 거야. 여러분의 컨디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무슨 말이냐? 가윤이가 학원 올 확률이 90%야. 근데 오늘 가윤이가 아파. 맞아. 그래도 가윤이가 학원에 올 확률은 90%야. 그러면 가윤이는 아프든 말든 학원에 올 확률은 똑같이 90% 아이가? 오기 싫고 안 싫고 지 마음 물어본 거 아니야, 쌤은. 가윤이 입장에서는 아프든 말든 간에 학원에 올 확률은 똑같이 90% 아닙니까? 그러면 가윤이가 아픈 거랑 가윤이가 학원에 가는 길은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왜? 아프든 말든 간에 똑같은 확률이니까. 그거를 독립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독립인 걸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자, 내용을 보세요. 즉 A라는 확률이 B가 일어나든 말든 간에 확률이 안 바뀌는 거를 우리가 독립이란 얘기예요. A가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똑같아요. 그럼 B가 있으나 마나 아이가? 이해되나? 이걸 우리가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자는 건데,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조건부 확률의 식을 정리하면 PB분의 PA 교집합 B가 되는데, 즉, 두 개의 교집합이 두 개의 곱으로 A와 B의 곱으로 표현이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하자? 독립이라고 하고, 만약에 두 개가 다르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자? 종속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됐습니까? 흔하게 얘기를 하자면 가연이가 학원에 오는 거랑 쌤이 학원에 오는 거는 확률에 관계가 없겠지. 내용적으로 쉽게 판단되는 거 이런 건 독립이라 할 수 있겠지. 근데 아까처럼 한 사람 입장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직접 따져봐야 될 거란 말이야, 확률을.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한지 안 한지를 계산을 해서 독립인지 종속인지 찾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알겠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거를 동그라미 치고 별을 해놔야 돼요. A와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이든 B 여집합이든 다 독립이 돼요. 이거를 응용할 줄 알아야 나중에 이 계산 쪽이 좀 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나요? 그럼 이거를 응용해서 하는 거를 쌤이 유형별로 좀 설명을 해주면서 할 거예요. 미안해요. 일단 요거 안 했던 거 301번부터 쌤이 308번까지 싹 다 하고 독립종속이랑 독립시행 조금 기초 문제들 같이 하고 할게요. 301번! 뭐긴 뭐야? 더하기 김체. 이제 확인했단 말이야. 저번 시간 앞 시간 수업 내용을 잘했어. 301번. 검은 바둑돌 5개와 흰 바둑돌 3개가 들어있는 통에서 바둑돌을 임의로 1개씩 2번을 꺼낼 건데, 첫 번째 검은 바둑돌을 꺼내는 사건은 A, 두 번째 흰 바둑돌을 꺼내는 사건은 B라 하죠. 꺼낸 바둑돌을 다시 넣지 않을 거야. 그러면 PB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흰 바둑돌을 꺼내려면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뭐가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해됐나요? PB가 바로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야. PB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first, 첫 번째. 두 번째 일단 흰 거를 뽑아야 돼. 근데 처음에 흰 거를 뽑고 흰 거를 뽑을 수도 있지만 검은 거를 뽑고 흰 거를 뽑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B를 찾기 위해서 오히려 많은 고생을 해야 되네요, 지금. B의 확률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흰 거를 뽑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8분의 3이죠? 그러면 꺼낸 바둑돌을 다시 안 넣었으니까 바둑돌은 7개가 됐고 다시 흰 게 몇 개 됐어? 2개예요. 여기까지 했습니까? 두 번째 상황 봐줘. 검은색을 뽑을 확률은 8분의 5인데 남은 7개 중에서 흰 거는 3개죠? 56분의 6과 2분을 약분 안 한 거예요. 15야. 그래야 56분의 21인 걸 찾았어요. 2번 잘 틀려요. 여기다 갈게요. A가 일어났을 때라는 상황이 있는 게 조건부지. A가 일어났단 말은 A가 뭐예요? 검은 바둑돌을 뽑았지? 알겠나? 검은 바둑돌을 뽑은 상태가 됐어. 그러면 남은 게 검은 게 4개고 흰 게 3개지? 이 확률이 7분의 3인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검은 게 얼마예요? 8분의 5 곱하기 7분의 3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을까? 이거 하고 잠시 얘기 좀 하자. 그럼 이거는 나타내는 게 A예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를 지금 봐줘요. PB 기분 A란 말은 A란 상황이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을 물어본 거야. A란 상황만 일어난 거야. 확률을 계산해라는 의미가 아니야. 그래서 검은 게 뽑힌 상태에서 일어날 확률은 7분의 3이라고 보자는 뜻이에요. 근데 PB 교집합 A라는 건 뭐예요?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A가 일어나는 확률을 찾고 B가 일어날 확률을 찾은 거예요. 됐나요? 이 두 개 차이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연습 좀 해보세요. 그러면 PB의 확률 이걸 뭐로 7로 나눠집니까?
n은 8분의 3이고 n은 7분의 3이지. 같아달라. 다르니까 이 두 개가 다르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자? 동속이라 얘기를 하자. 이 두 개도 구분해야 돼요. 어, 어, 어. 말이 어려, 그치. 이제 302, 303번은 쉬워요. 여러분,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해라고 했지? 두 개를 곱해봐. PA랑 PB 곱하면 얼마입니까? 0.06인 거 알겠나요? 알겠나? 같아달라. 곱이 교집합 같으면 바로 독립이다. 계산으로 확인하는 거야. 내용으로 사실 하는 게 아니고, 독립 종속은. 됐나요? 이번에 두 개 곱하면 얼마야? 0.18인데 0.2니까 뭐다? 이렇게 바로 판단하자는 뜻이에요. 즉, 교집합이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이 되나 안 되나로 독립 종속을 판단하는 겁니다. 304번. 자, 이게 독립과 종속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계산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잘 들어봐. 쌤이 이게 쓰는 게 중요해요. 자, 독립이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얘는? 그냥 곱하면 돼. 곱하면 0.07이죠. 0.7이 아니고. 알겠나요? 두 번째를 봐줘.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봐요. A와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과 B도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즉 A와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이든 B 여집합이든 자기들끼리 총 4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잖아. 즉 A와 B, A 여집합과 B, A와 B 여집합, A 여집합과 B 여집합. 이 넷 중에서 한 개라도 독립이란 얘기가 나오면 4개 다 독립이 된다 라고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독립이란 얘기가 있으면 저 4가지도 다 독립이 된다고 보는 거야. 몇 가지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A 여집합, 교집합 B를 이 두 개도 서로 독립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A를 찾을게. A 여집합과 PB를 곱하면 된다고 보는 거야. 두 개 각각의 집합을. 그럼 A 여집합은 얼마입니까? 0.8이고 PB는 0.35지. 그러면 8324, 854, 8324, 8540, 0.28이라고 계산해봤어요. 소수점도 계산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2.4 적는 사람 많다. 근데 여러분이 그래도 잔머리 굴리면 확률이 1은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이가? 그래서 1보다 작게 쓸 생각도 가져야 돼요. 됐나요? 306번, 307번 의미 중요합니다. 의미가 중요해요. 독립이라고 있을 때, 자, 이건 별을 해둘게요. 내용적인 걸 이해를 하면 쉬운 거고, 이해를 못했으면 어려워요. 306번 답은 0.2고, 307번 답은 0.65예요. 지금 쌤이 바로 답을 얘기한 게 이해가 되는 사람? 다 집중하고 있는 거죠? 돼요. 자, 306번 얘기할게요. 개념이 독립이란 말이 A랑 B가 확률에 영향을 안 끼치는 거지. 지금 A와 B가 독립이면 쌤이 나머지 4가지도 다 독립이 된다 했어, 안 했어? 그러면 306번의 말뜻이 뭐냐면 B 여집합이 일어났을 때 A 확률을 물어봤다는 거지. 이걸 공식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A와 B 여집합이 무슨 관계라고 했지, 쌤이? 독립이라고 했지, 둘이가.
독립이란 말은 B가 일어나든 B 여집합이 일어나든 A의 확률은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를 식을 적는 게 아니고 이게 PA라는 걸 바로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독립이란 개념을. 그래서 연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식을 이거를 뭐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쌤이 이걸 보고 바로 뭐라고 한다? 0.2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집합이 있는데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A와 B가 독립이면 이 네 가지가 다 독립이 된다고 했지. 그러면 A 입장에서 생각해봐. B 여집합은 A 여집합이 일어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N은 사실은 B 여집합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B의 여집합이니까 0.65라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조건부 확률을 그 공식 써서 문제 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독립일 때는. 아시겠나요? 이거는 이해를 하고 못하고 해서 계산 실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308번. 이거하고 잠깐 쉴게요. 자, 각 을이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각각 0.0, 0.8이고 두 명 모두 시험에 합격하는데 서로 영향을 안 주니까 두 개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얼마입니까, 그러면? 0.48이라는 점. 두 개를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갑도 합격하고 을도 합격하고. 됐습니까?